혹시 계란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25년간 신장질환을 진료해온 박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과 반대로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분들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으로 관리 중이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음식도 조합과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서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영양 흡수를 높여주는 조합들입니다. 셋째, 계란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5가지입니다. 보관부터 조리까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현재 신장질환이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식이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조합은 계란과 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은 홍시, 단감, 곶감을 모두 포함합니다.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위장에서 만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덩어리가 크게 뭉치면 위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석은 위장에 생기는 단단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위장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감을 많이 먹는 가을철에 위석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위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감과 계란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문제없이 소화됩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장 운동이 느린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둘째,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신 경우입니다. 위산이 많은 상태에서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떫은 감을 드신 경우입니다. 잘 익은 단감보다 떫은 감에 탄닌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대 여성분이 가을철에 홍시를 좋아하셔서 매일 2개에서 3개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계란도 함께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작은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녹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매일 많은 양의 감을 장기간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란을 드셨다면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감을 드세요. 시간 간격을 두면 안전합니다. 둘째, 감을 드실 때는 한 번에 1개 정도만 드세요. 과도한 양을 피하세요. 셋째, 공복은 피하세요.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잘 익은 단감을 선택하세요. 떫은 감보다 탄닌이 적습니다. 다섯째, 속이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세요. 계속 더부룩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조합은 계란과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과 찐 고구마를 함께 드십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고구마 100g에 약 400에서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 수축, 신경 전달, 심장 박동에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를 3.5에서 5.0mg몰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중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중이 심해지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분들은 계란과 고구마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칼륨을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첫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3에서 5단계 신장 질환자 분들입니다. 둘째,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입니다. 셋째, 혈중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들입니다. 넷째,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분들에게 칼륨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관리하는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칼륨 수치를 체크합니다. 칼륨이 높게 나오면 식이 조절을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줄입니다. 고구마 외에도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나나, 키위,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입니다. 신장 질환자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제한하거나 조절해서 드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둘째,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과 고구마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칼륨 섭취량을 정하세요. 넷째, 고구마를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4분의 1에서 2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칼륨 식품도 함께 고려하세요. 하루 총 칼륨 섭취량을 관리하세요. 계란 자체는 칼륨이 적습니다. 계란 한 개에 약 60마이크로그램부터 70마이크로그램까지입니다. 문제는 고구마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조합은 계란과 식후 바로 마시는 진한 차입니다. 여기서 차는 녹차, 홍차, 우롱차 등 카페인과 탄닌이 많은 차를 말합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차 한 잔을 즐기십니다. 입가심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차를 마시면 영양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산이 계란의 철분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빈혈 예방에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탄닌산과 결합하면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대한영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약 40%에서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영향일까요? 건강한 사람이 가끔 차를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빈혈이 있는 분들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분들입니다. 둘째, 철분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셋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입니다. 넷째, 채식주의자 분들입니다.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아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에서 진료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5세 여성분이 만성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매 식사 후에 진한 녹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차를 줄이고 식후 1에서 2시간 후에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차가 철분 흡수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란을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차를 마시세요. 시간 간격을 두면 영향이 적습니다. 둘째, 진한 차보다는 연한 차를 선택하세요. 탄닌 함량이 적습니다. 셋째, 빈혈이 있다면 식후 차를 피하세요.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넷째,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세요. 다섯째,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 바로 마시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분들이 가끔 식후에 차를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의가 필요한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 고구마, 진한 차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양 흡수를 높여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특히 함께 익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입니다. 둘째,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 흡수를 돕습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허물어집니다. 라이코펜이 쉽게 나옵니다. 코넬 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맛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새콤달콤한 토마토가 잘 어울립니다. 만들기도 쉽습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레시피. 재료: 계란 2개, 토마토 1개, 올리브유 약간, 소금 약간. 방법: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계란을 그릇에 풀어 놓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릅니다. 토마토를 먼저 볶습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볶아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 계란물을 부어 휘저으며 익힙니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접시에 담아 따뜻할 때 드십니다. 토마토 계란찜 레시피. 재료: 계란 2개,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물 100ml, 소금 약간. 방법: 계란을 풀어 물과 섞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릅니다. 찜기 그릇에 계란물을 붓습니다. 토마토를 위에 얹습니다. 찜기에 넣고 10분에서 12분 찝니다. 부드럽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계란과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대한심장학회 가이드라인도 건강한 사람은 계란을 하루 1개에서 2개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 건강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양파의 매운맛과 냄새를 냅니다. 하지만 이 황화합물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양파의 항산화 물질이 만나면 좋은 조합입니다. 양파 계란찜 레시피. 재료: 계란 2개, 양파 반 개, 물 100ml, 소금 약간. 방법: 양파를 아주 잘게 다집니다. 계란을 풀어 물과 섞습니다. 양파를 계란물에 넣고 섞습니다. 찜기 그릇에 붓습니다. 찜기에 넣고 10분에서 12분 찝니다. 부드럽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싫으시다면 양파를 미리 볶아서 사용하세요. 팬에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면 단맛이 나고 매운맛은 줄어듭니다. 양파 계란볶음 레시피. 재료: 계란 2개, 양파 반 개, 식용유 약간, 소금 약간. 방법: 양파를 채 썹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계란을 풀어 부어 휘저으며 익힙니다.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프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설프라판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설프라판이 체내 해독 기능을 높인다고 합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도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계란의 비타민 D와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입니다. 5분에서 7분 정도만 살짝 찌세요.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썰어서 30분 정도 놔두세요. 그러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브로콜리 계란찜 레시피. 재료: 계란 2개, 브로콜리 작은 송이 5개에서 6개, 물 100ml, 소금 약간. 방법: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 작은 송이로 자릅니다. 30분 정도 놔둡니다. 설포라판 활성화. 찜기에 브로콜리를 5분 찝니다. 계란을 풀어 물과 섞습니다. 찐 브로콜리를 찜기 그릇에 담습니다. 계란물을 부어 다시 10분 찝니다. 부드럽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브로콜리 계란볶음 레시피. 재료: 계란 2개, 브로콜리 반 송이, 마늘 1쪽, 식용유 약간. 방법: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 작은 송이로 자릅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2분에서 3분 데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습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볶습니다. 계란을 풀어 부어 함께 볶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란과의 좋은 조합과 주의할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계란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날계란이나 반숙계란은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 권장사항에 따르면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라고 합니다. 삶은 계란은 10분에서 12분 삶으세요. 계란찜은 충분히 익히세요. 둘째, 적정량을 드세요.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영양학회 권장량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셋째,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껍데기가 깨진 계란은 피하세요. 냉장 보관된 계란을 구입하세요. 넷째,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계란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4도 이하에서 보관이 좋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놓으세요. 둥근 부분에 기실, 이끼 때문입니다. 계란을 씻지 말고 보관하세요. 껍데기의 보호막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삶기, 찌기, 스크램블 등 다양하게 드세요. 기름에 튀기듯 굽는 것보다 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조합 3가지. 첫째, 계란과 감— 위섭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둘째, 계란과 고구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때문에 주의하세요. 셋째, 계란과 식후 바로 마시는 진한 차.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합 3가지. 첫째, 계란과 토마토. 라이코펜 흡수를 높입니다. 함께 익혀 드세요. 둘째, 계란과 양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계란과 브로콜리.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5가지. 완전히 익히기. 적정량 1개에서 2개. 신선한 계란 선택. 올바른 보관. 다양한 조리법.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정보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의 조합을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모든 식이 조절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올바른 조합과 방법으로 드시면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당부, 음식은 즐거움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로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박진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